보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문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불어를 이제 처음 배우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후에 우리 왕초보 문법을 1탄부터 3탄까지 시작하시게 될 건데요.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왕초보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왕초보 문법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은 제가 어떤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상을 해드렸냐면 1일 1문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불어가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 불어 공부를 시작하기가 조금 무섭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불어에 흥미를 붙이면서 간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1일 1문법, 하루에 한 가지 문법만 배우게 됩니다. 복잡하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짧게 시작을 하고 짧게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수업, 바로 왕초보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겠다는 지겨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또 하루에 한 강을 30분 정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시는 시간에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또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만 배우시게 될 거고요. 복잡한 문법은 아주 간편하게, 그다음에 스트레스 없이 하루에 30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불어를 배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왕초보 문법을 도대체 누가 들으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프랑스 문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정말 명사, 동사 이런 것도 모르겠다. 정말 아베세데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불어를 배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이 저희 왕초보 문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문장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초보 회화와 더불어서 문법을 더욱 확실히 다지고 싶은 수강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왕초보가 이 문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어휘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화를 들으시든 어휘를 들으시든 어떤 다른 왕초보 시리즈를 들으시더라도 내가 문법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 물론 다른 시리즈에서도 제가 간간히 문법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더 다져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럴 때는 우리 왕초보 문법과 같이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같이 들으시게 되면 문법과 회화 또는 문법과 어휘 이렇게 해서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프랑스어 문법 수업에 울렁증이 있는 수강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불어 문법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문법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불어의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법의 구성 자체가 한국어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너무 울렁증을 가지시게 되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초보 문법에서는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도 겁먹지 말고 저희 왕초보 문법과 함께 불어 공부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왕초보 문법은 1탄, 2탄, 3탄 이렇게 3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탄에 15강, 2탄에 15강, 3탄에 15강이어서 전체를 다 들으시게 되면 총 45강의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데요. 이 15강이라고 제가 잘라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40강, 50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작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간편하게 15강씩 여러분들이 잠깐씩 숨 돌리면서 끊어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었고요. 1탄부터 3탄까지 다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문법을 완성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초,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문장들을 구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바로 1탄, 2탄, 3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1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1탄은 아무래도 명사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정말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탄에서는 주로 이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기본 문장을 구사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15강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2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탄에서는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동사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외에 다른 문장 구성 요소를 같이 배우기는 하지만 동사를 배우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문장에다가 동사를 활용하면서 조금 응용된 문장까지 구사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3탄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시제와 다양한 표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용한 문장에다가 다양한 시제나 표현들을 통해서 이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그런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1탄, 2탄, 3탄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1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본 문장, 2탄 들으면 응용 문장, 3탄을 들으면 문장의 완성까지 달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초문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초문법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제가 한 시차에, 그죠? 한 강의에 4가지로 나누었어요. 이 단계를. 이걸 어떻게 나누었냐면 첫 번째 오늘의 문법. 자, 왕초보 문법은 하루에 한 가지만 배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오늘 배울 그 한 가지의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법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는 연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배운 이 문법과 구조를 문제를 통해서 연습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내기 전에 우리 오늘의 포인트라고 해서 오늘 배웠던 이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문법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4단계 가장 바로 앞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어떤 단계를 하나 더 추가했냐면 되짚어 봅시다 라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각 강의마다 이 1번 오늘의 문법 바로 직전에 시작하자마자 되짚어 봅시다 라는 순서를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4단계로 5단계로 그쵸 나눠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만 들으시더라도 그쵸 이 문법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 복습 그쵸 오늘 배웠던 거 다시 복습 그쵸 그리고 문제 활용까지 넣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아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지 않아도 일단 우리 수업만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법 구사 기억이 잘 나실 수 있도록 문법 구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넣어놨어요. 우리 수업만 들어도 불어를 충분히 배우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고자 제가 4단계로 나누어서 충분히 복습해 드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에 아주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1탄의 1강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왕초문법 1탄의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왕초문법 2탄과 3탄까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2탄, 3탄까지 다 그죠 목차에다 다 넣어버리면 너무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1탄만 목차를 설명드리고요. 2탄과 3탄에서는 첫 번째 강의, 자 1차 수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목차만 한 30초 그죠 보여드리고 그리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1탄에 그죠? 목차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1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OT 그죠?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1탄부터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냐? 명사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죠? 명사를 명사 1, 명사 2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명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쵸?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복수형 만들기, 그다음에 복수 어떻게 만드는지 특이한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해서 1, 2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명사를 배우게 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와 함께 쓰는 어떤 것, 관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불어에서는 명사가 혼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관사를 같이 오는데 관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정관사, 그 다음에 정관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이 관사 두 가지를 3강, 4강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명사와 같이 쓸 수 있는 뭐예요? 형용사를 원투로 나누어서 배울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형용사죠. 그죠? 명사의 친구인데요. 이 명사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용사와 형용사를 활용하는 법칙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강에서 비로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떤 문장? être 문장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être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어디에 있다. 그죠? 존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être 동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가장 많이 활용하실 그런 기본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7강에서는 être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 만드는 거, 문장 만들기 1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장의 정말 기본적인 구성 요소부터 시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8강. 8강에서는 우리 아까 7강에 이어서 être 동사 문장 만들기 2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2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직업과 국적을 말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강에서는 부정문 만들기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가 있겠네요. 2가 어디 있나? 2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부정문 만들기 1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être 동사의 부정문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être 동사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걸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의 부정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10강에서는 문장의 성수일치라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성수일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어에서는 아까 앞에 명사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남성명사, 여성명사, 복수명사라고 해서 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복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4가지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과 수를 일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넘어가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성수일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문법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기까지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는 있겠지만 시작부터 확실하게 다져놓으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따로 빼서 우리 10강에서 문장의 성수일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강에서 드디어 숫자 읽기 1이 나와요. 그쵸?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읽는 것을 배울 겁니다. 선생님 1부터 20까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이 20을 넘어가면서부터 규칙이 굉장히 규칙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기본은 일단 여러분들이 1부터 20까지를 외우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숫자 읽기 1에서 1부터 20까지 배우고요. 2탄에서 숫자 읽기 2와 3가 같이 가면서 조금 더 큰 숫자를 말씀하실 수 있는 이 구사 능력까지 가져가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강에서 드디어 avoir 문장 만들기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배웠던 동사는 être 동사, 영어의 비동사와 같다고 했다면 avoir 문장 같은 경우는 영어의 have 동사, 뭐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être 동사와 같이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2가지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avoir 동사의 문장 만들기를 일단 12강에서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정문 만들기 2가 드디어 나왔어요. avoir 동사의 부정문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14강에서는 우리 소유 형용사라고 해서 목마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나의, 너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 내 동생, 너의 동생, 그의 동생, 그녀의 동생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뭐뭐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따지면 my 같은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
자, 그 다음에 15강에서는 우리 1탄 총정리라고 해서 총정리가 들어가요. 1탄 문법을 총정리해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모든 왕초보 문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기초 문법을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복습을 하실 수 있는 단계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15강에서는 이 1강부터 14강까지 배우셨었던 모든 문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이것은 1탄에서도 마찬가지고 2탄, 3탄에서도 마찬가지로 1강부터 14강까지 진도가 나가고 마지막 차수인 15강에서는 항상 연습 문제와 총정리 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탄을 총 14가지의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15강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2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탄의 목차는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예시 문장은 소리내서 10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불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발음과 악성이에요. 그죠? 발음이 우리나라 말, 물론 한글이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발음을 표기할 수는 있지만 그 표기된 발음을 정말 프랑스 사람처럼 그런 악센트로 발음을 할 때까지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인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만 보고 연습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음하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발음이 왜 어렵냐면 스펠링이 버젓이 있는데 생략하는, 그러니까 스펠링이 있는데도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건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시를 드리거나 문장을 드리거나 단어를 드리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항상 저랑 같이 똑같이 소리내서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번은 소리내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암기는 손으로 쓰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명사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강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만 보고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음이 되지 않는 스펠링이 버젓이 있는데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손으로 써서 외워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백지 상태에서 내가 그 단어를 쓰려고 했을 때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가늠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 입으로 소리내서 손으로 쓰면서. 선생님, 그러면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건 안 되나요? 뭐 타이핑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타이핑하시는 것보다는 손으로 쓰는 게 몸으로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효과도 더 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어를 점차 많이 배우셔서 불어 자격증이라고 하는 델프나 달프 자격증을 따시게 될 때에는 그 시험은 아직까지 아날로그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펜으로 종이에다가 답안을 써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이핑만 연습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막상 펜으로 쓰기 너무 어렵고 헷갈리겠죠. 스펠링이 틀리는 것도 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어를 시작하시는 이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써서 연습해 보시는 연습. 그래서 입으로도 손으로도 체득해서 꼭 불어를 배우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변화는 손으로 쓰면서 외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쵸? 자, 동사 변화. 여러분들이 불어에서 또 외우셔야 될 게 많은 게 뭐냐면 바로 동사의 변화를 외워주셔야 돼요. 불어는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그녀, 우리, 당신, 그들, 그녀들이라고 하는 이 6가지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동사 하나가 다 형태가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게 많은 건데, 자, 이게 아무래도 규칙이 물론 있긴 있지만 워낙 예외사항이 많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써서 외우시지 않으면 그 맞는 인칭에 맞춰서 변화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동사 변화를 외우실 때도 이 단어 암기하실 때처럼 손으로 꼭 쓰면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딱 2가지 뿐이네요. 그쵸? 소리내서 읽어주는 것, 손으로 써서 공부해주는 것. 자,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인강이지만 1탄부터 3탄까지 배우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 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여러분들의 시간에 이 공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초보 문법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탄의 1강에서 뵙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어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만큼 왕초보 문법과 함께 여러분들의 불어 실력 쭉쭉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탄의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앙또!